하지만 그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살려내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능력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의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오늘은 좀 컷 편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좀 근본적인 얘기에 대해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린다기보단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상업 영상에는 딱히 해당되지 않고요. 거의 유튜브 편집에 한정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해서 올리는 95%의 유튜브 영상은 제가 이제 직접 같이 촬영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 현장에서 그 영상의 대화의 맥락이 파악이 됩니다. 편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촬영장에서 촬영까지 같이 하는 편집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컷 편집을 할 때 드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그 영상의 내용을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훑어봐야 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영상의 길이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자 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촬영 현장에 몇 번 얼굴 비추면서 클라이언트랑 관계도 트고 또 그 촬영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확인만 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날려도 되는지 1차적으로 그런 판이 어느 정도 짜지기 때문에 편집자라면 촬영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또 촬영 현장에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조금 밑그림을 그려 놓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촬영을 함께 하게 된다면 편집만 하는 편집자랑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인 영상에서 컷 편집을 할 때 영상 기술보다는 대화의 기술 아니면 글쓰기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컷을 자르고 붙이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단축키 몇 개 외우고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은 구현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살려내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능력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의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말을 더듬는 부분만을 잘라내는 게 컷 편집이 아니라요. 지금 이 영상의 주제와 맞지 않는 대화의 흐름을 잘라낸다던가 앞에서 말했는데 뒤에서 단어만 바꿔서 중복되게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다듬어내고 잘라내서 영상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컷 편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청자로서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계속 주제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컷 편집을 잘하는 팁으로는 일상의 대화에서 주제와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여기서 이 문장은 없어도 되겠다. 아니면 이 문장은 정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책을 보다 보면 저는 이것들이 저에게 컷 편집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컷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말은 없어도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지금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더 좋은 대화가 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머리 안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저는 정말 편집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컷 편집이 당연히 영상 기술이지만 지능의 영역 아니면 이런 글쓰기나 대화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하는 정보 전달의 영상에서 아무리 영상미가 예쁘고 출연하는 사람이 멋지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면 그 영상은 좋은 영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글에서 정말 있어야 하는 문장과 없어도 되는 문장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도 좋고 메모장도 좋고 계속 글쓰기를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는 그게 나중에 유튜브 대본이 되고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사실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블로그에 올려놓고
대본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생겨서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들을 붙여서 글을 굉장히 길고 좀 지저분하게 쓰게 되거든요. 같은 메시지지만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글의 분량만 늘린 채로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의 글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핵심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컷 편집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컷 편집의 핵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나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을 보시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없어도 될 것 같은 문장을 파악해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제에서 벗어난 논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글을 쓰면서 글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 미사여구와 반복되는 문장들을 삭제해 보시면서 컷 편집을 연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그런 단축키나 툴을 다루는 건 반복적인 학습으로 분명히 숙달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연습은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습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이 방법이 저는 컷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방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글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말을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영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즐거운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